얘들아, 맞다. 너희들 지금 버스 아니고 막 그렇겠지. 자, 음, 자, 모두 다 음소거를 하고, 너희들 그냥 채팅창에 좀 남겨봐 봐봐. 너희들 궁금한 거,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없었어? 궁금한 거 없었어? 예, 그 질문 같은 거 채팅창에 남겨주면 잠깐 너희들 한번 이거 볼게. 어, 너희들 궁금한 거 있으면 잠깐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줘 봐봐. 그럼 일단 그거 설명 잠깐 하고, 시인? 음, 시는 그거 아니냐? 시, 시는 인정한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게 다 한자, 너 한자 공부 안 했다, 준혁이 너. 이제 내가 인정한다는 거지.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내가 시인한다. 인정한다. 똑같은 말이야. 음. 저뭐 이론적인 설명 중에 뭐 궁금한 거 없었어?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로운 접견교통권과 형사법상 보장되는 접견교통권이 만약 출제되면, 출제되면 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냥 이렇게, 자, 지금 조금 이제 잘못 물어본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는 자 있잖아요. 자,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는 자. 이내가 이제 신체 구속을 당한 피해자 변호에 관한 직경교통권 있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잘 보세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자,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는 자가 신체 구속을 당한 피해자 변호에 대해서 갖는 직경교통권이요. 자, 이것은 최근에 우리 그 최근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이라고 했거든요. 기본권이라고요. 기본권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걸 기본권이라고 했고, 이전에는 우리 그 대법원이 법률상의 어떤 권리라고 했단 말이죠.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볼 수 없고, 예, 법률상의 권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그냥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인자의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직경유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볼 수 없고, 뭐 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법률상 권리다. 자,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대법원 그 이전에 판례를 출제한 겁니다. 딱 뉘앙스가. 그런데 제가 지금 웃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데 음, 최근에 우리 헌재 결정은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심판할 때 다 해드릴 거예요. 최근에 헌재 결정은 변호인 대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한다면 헌재 결정 그대로 변호인 빼고요. 변호인 대리원자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확대 해석을 하면 변호인 대리원자도 기본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변호인도 기본권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헌재가 변호인 대리라는 자가 신체 구속을 당한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안전 직경의 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문제가 변호인 대리라는 자로 나올 겁니다. 앞에 변호인은 빼고 말이죠. 그러면 헌재 결정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풀기가 더 쉽죠. 그러니까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다라고 해도 맞다라고 하시고요. 법률상의 권리다라고 해도 맞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음. 나중에 실제 문제가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몰라 했는데 못 묻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밥 먹고 나니까 바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타임에 바로 와버렸거든. 그래서 못했어요. 어, 이제 끝나고 나서 먹을 거야. 어, 마실 거라고 오늘은. 피곤해서 오늘은 좀 마시고 자야 될 것 같아. 음, 아침 누적 치러 가야 되는데 저도 한 잔 됩니까? 한 잔해. 한 잔해. 야, 이 술 취한 상태에서 이거 기억이 다 나. 책임질 테니까 한 잔해. 준혁아. 어. 자, 그럼 이제 질문은 다 됐어요. 질문은 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문할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기출 문제. 여러분 기출 문제. 기출 문제를 여러분 좀 다뤄드릴까요? 아니면 그 퀴즈 있잖아요. 퀴즈 우리 전에 그 OX를 퀴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좀 다뤄드릴까요? 응? 용민아, 용민아, 용민아. 그래, 기출 한번 보자. 그치? 기출. 어, 알겠다. 기출 한번 보자. 그래. 자, 그러면
자, 옆에 우리 얼굴들 다 나오지, 얘들아. 채팅 그 한번 남겨줘 봐봐. 옆에 우리 얼굴이 나오지, 그치? 근데 굳이 우리 얼굴이 필요 없겠다, 그지? 그치? 그러면 이거 음, 내 얼굴은 남겨놓을까? 응? 끄자. 끄고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자.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이제 질문 남기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이시죠? 예, 채팅창에 여러분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예, 채팅 한번 남겨주세요. 글 남겨주세요. 제가 이 화면 공유로 기출문제집을 펼쳐봤거든요. 잘 보여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다음은 변호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죠.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인 있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되기 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예, 신청할 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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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여기 펜을 써야 되는데 펜을 지금 쓸 수가 없네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펜을 쓸 수가 없을까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예, 변호인 있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이래요. 있는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은 공소되기 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일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자, 뭐밖에 안 돼요? 열람밖에 안 되죠. 등사 서면의 교부. 이거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밖에 안 된다. 어렵지 않죠? 다음 2번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의 사이에 반하여 공판기일 변경 신청. 보세요. 이게 경찰 문제죠. 경찰 문제죠. 이제 변호인은 대리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피의자 피고인의 명시하는 사이에 반할 수 있는 독립 대리권도 있고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독립 대리권도 있고요. 명시하는 의사에 반할 수 없는 독립 대리권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 지문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자, 있는 것 명의가 있으면 뭐라고요? 구, 보, 전, 변, 이. 자, 구속 취소, 보석 청구, 증거 보존 청구, 공판기일 변경 신청, 공판기일 변경 신청,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 이것은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옳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이제 피고인의 법배직형, 법배직형 이게 동거인 고용주가 나왔습니다. 이 동거인 고용주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우리 동거인과 고용주는 어디에만 나오는 거라고요? 동거인 고용주는 이 동거인 고용주 하면 여러분 항상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동거인 고용주를 딱 보는 순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동거인 고용주 어디에서요? 예, 적부심하고 그리고 예, 보석에서만 동거인 고용주. 그래서 뭐 암기하는 방법으로 이제 나중에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이 적의 보석을 가족의 똥꼬에 집어넣는다. 가족의 똥꼬에. 똥꼬죠, 똥꼬. 똥꼬. 예. 가동고. 자, 이것은 어디 적부심과 보석에서만.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4번에 피해자에 의해 승인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한 피해자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개입해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피해자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자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자유롭게 개입해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됐죠. 신문 도중에는 자유롭게 개입해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 2주차 때 했던 겁니다. 2주차 때. 우리 피해자 신문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의견 진술은 신문이 끝난 뒤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문 중에는 승인을 받아서 의견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피해자 신문 도중이라는 이야기 했죠. 도중이라도 자유롭게 개입해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 이제 또 가볼게요. 이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게 교정 국어 문제인데 하나의 사건에 관한 변호인 스님은 피고인 변호인이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법원의 동일 표현에 대해서 병합된 사건에서 효력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의 사건에 의해 변호인 스님이 됐습니다. 이 스님된 변호인은요,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죠, 그죠? 이렇게. 옳은 질문이잖아요. 그 다음 이번에 원심의 법원에서의 변호인 스님은 항소심에서 공소유학 관할 위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자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후에도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을 했답니다.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 효력이 있다. 옳은 지문이죠. 그죠? 돌려보내면. 자,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대리라는 자도 신체 고소에 당한 피고인 피해자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사할 수 있다. 그렇죠.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대리고 하는 사람도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해자 접견계통으로 인정되는 거죠. 접견하고 수사하고 진료 받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변호인은 독립하여 구속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자 이거 보세요.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번에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고 없고 또 이게 교정시험에도 나왔거든요. 우리 경찰직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고 있다면 훨씬 좋겠죠. 그죠? 오늘은 쌤이 극도로 피곤한 날이야. 그래서 이제 어제 못 자가지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정말 안 하려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명시한 의사에 명시한 의사에 반하의 행사가 가능한 것. 명의가 있을 때 하는 것. 구보전 자 변이라고 했죠. 구보전 변이. 그러니까 이 보석 청구는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리죠.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이런 지문은 풀기가 나머지 1, 2, 3을 통해서 4번으로 답은 갈 수 있는데 4번을 모르고 1, 2, 3을 통해서 4번으로 답을 간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요. 예린아, 손을 들었네? 왜? 예린아, 뭐 할 말 있는 거야? 말해봐. 예린아. 가족의 똥꼬. 예린이 금방 손을 들었는데.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알았어. 너희들도 음성을 좀 해가지고 말도 좀 해주면 쌤이 엄청 기분 좋겠다. 금방 예린이가 목소리 들려주니까 쌤이 엄청 기분 좋더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묵시한 의사에 묵시의 의사에 반하여 가능한지 이거는요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가 없는 거죠.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것.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것. 명의가 없으면 피똥 싼다 했죠. 피똥 싼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보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한번 다뤄볼게요.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표 변호인 2인 이런 거 넣으면 돼요? 안 돼요? 2인 안 되죠. 3인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피고인의 법대직형 여기 똥꼬가 나오면 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똥꼬가 나오면 안 되죠. 우리 똥꼬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 똥꼬는 가족의 보석을 자 이게 가족의 보석이란다. 가동고요. 가동고. 이거는 뭔데? 적부심과 보석입니다. 그죠? 적부심과 보석.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적부심과 보석.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은 법원의 국선배를 선택에 불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불복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죠? 없다. 그러니까 법원이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거의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여기 자 리얼번요. 여러분 풀 수 있는 방법이요. 어떻게 푼다고요 여러분들? 어떤 글자가 보여요?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말을 해도 돼. 정말 여러분들 말했으면 좋겠어. 채팅창 적지 않고 말을 하고 이런 것들도 정말 필요해. 4급. 그렇지 4급이요. 그래 맞아. 4급이죠 4급. 우리 2급, 3급, 4급 장애인 나오면 국선을 선정해야 된다 했죠. 그럼 이제 4급 나왔죠? 맨 뒤를 보세요. 국선 변호를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처를 진행한 것은 판결에 야 미친 위법이 있다. 옳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 자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판결만을 선고한답니다. 판결만을 선고할 때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이지만 이제 판결 선고만 남겨놓은 거예요. 즉 판결문 읽어주는 것만 남겨두었다고요. 그러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가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렇죠. 판결 선고만을 남겨놓은 경우에. 어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이 7급이네요, 여러분. 7급 문제 한번 다뤄볼게요. 여기 보시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 배직형 독립하여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독립하여. 이 독립하여란 말의 의미도 또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이 독립하여 말의 의미는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죠. 왜?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법 배직형입니다. 법 배직형. 여기에 이제 가동고 들어가면 틀리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나중에는 여러분 기출문제 지문을 가지고 오세요. 자, 이런 내용들. 여기에서는 가동고 들어가면 틀려. 자, 이건 독립하여는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좋은 거니까. 이런 것까지 해결할 수 있을 때 이제 기출문제집이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답을 내는 데만 급급하죠. 근데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완전히 분석을 했다는 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에 가동고 추가되면 틀리는 거야. 이 독립하여라는 것은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 있다는 의미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 해결을 하셔야 돼요. 됩니다, 나중에. 자,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대법원의 예의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한 자를 변호인 선임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예의법원은요. 그렇죠. 대법원에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 대법원 예의법원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 출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법원은 이렇게 바꿔요. 대법원은 이렇게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 지문을 통해서 이렇게도 출제가 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변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신청에 의해서 재판장은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재판장이 대표 변호인을 지정도 가능하고 차례 변경도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환송 또는 이송 전 원심에서 변호인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기돼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틀리죠. 자, 부활한다,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 했죠. 그죠? 그러니까요. 틀린 거죠. 7급 문제인데 뭐 어렵지 전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이런 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요. 국선 변호인 한번 볼게요, 여러분. 13년도에 검찰 국어 문제인데 1번 지문은 거의 처음 나온 거예요. 이 직렬에서. 그때. 자, 재판설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피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론적인 지문이고 이 지문이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또 안 나와요. 그 전에도 안 나와. 자, 여기 재판설 이게 뭐냐면 학설인데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재판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재판을 할 때 그 재판 받는 자의 뭐 동의를 받아서 재판합니까? 여러분 어떤 놈을 깜빵에 보낼 때 야, 너 깜빵에 한 10년 동안 보내려고 하는데 너 동의하니? 이렇게 하면 동의한다. 그래. 그럼 너 징역 10년.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재판은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아니죠. 재판 받는 사람의.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이다.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이다. 라고 보는 이런 학설에 따르면 자, 피선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틀리죠.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근데 딱 한 번 나오고 나오지 않는 지문을 1단계에서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근데 이건 우리 2단계 조만간에 판례 강의 하잖아요. 거기는 다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자, 단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변론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 절차를 진행해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미친놈의 장단이죠. 단은 뭔데? 단기 3년 이상이죠. 단기 3년 이상. 자, 이것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단기 3년 이상. 근데 뭐라고 했어요? 단기 3년 미만이라고 했죠. 단기 3년 이상일 때 국선을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 3년 미만이래요. 단기 3년 미만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선 변호인, 앞에 사선이란 말이 없이 그냥 변호인하면 사선이에요.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 절차를 진행해도 위법은 아니다. 이게 옳은 지문이죠. 여러분 처음 할 때는 이거 많이 놓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다음 3번에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 선임할 수 없음에도 변론 종결 시까지 국선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국선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을 진행해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빈곤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요? 청구가 필요하죠. 근데 청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선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빈곤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청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빈곤의 경우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선정하지 않고 공판 절차를 진행해도 위법은 아니다. 옳은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치료감호법에 의해서 치료감호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서 피치료감호인에게 변론이 없는 경우 이거 우리 했죠. 우리 치료감호 청구 사건, 약물 중독 같은 조현증 같은 거 우리 치료감호서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변론이 없다면 국선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선 선정 사유에 대해서는 좀 암기하는 게 좋아요. 우리 국민참여재판, 군사재판, 치료감호 청구 사건 이런 것들요.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또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이거 우리 경찰 2차 문제 한번 다뤄볼까요? 자, 국민참여재판 나왔네. 금방 했죠. 국민참여재판. 이건 여러분, 자,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미연번에 여러분 이거 했는데 오늘 구속된 때라는 것은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든 간에 구속돼 있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지금 재판하고 있는 당해 사건으로 구속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의 수용 중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구속된 피고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선 없을 때 국선을 선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뒷번에 공판 절차가 아닌 재심 개시 결정 전의 절차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재심 개시 결정 전의 절차. 이거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재심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재심할 때.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설명 안 할 건데 괜히 했다. 유죄가 선고되고 이게 7일 지나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유죄가 확정된 자, 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재심을 청구했을 때, 자, 2단계 말이죠. 재심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는 이 단계에서는 국선이 인정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재심을 하자라고 재심 사유가 있어서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로 넘어오냐면요. 여기 다시 재판하는 재심 심판 절차로 와요. 이때 이 피고인 있죠. 피고인이 만약에 심신상실 상태,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또는 재심을 하는데 피고인이 사망을 했다면 너무 억울해서 죽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피고인을 위해서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사선 변호인이 있으면 지가 하면 돼요. 사선이 없으면 이때는 뭐를 선정한다고요? 국선을 선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비교해 보세요. 다 이거 나중에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덤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재심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는 재심 청구 절차에서는 국선 안 돼. 그런데 언제는요? 자, 재심 사유가 있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재심을 다시 유무죄를 심리하는 재심 심판 절차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국선이 인정되는 겁니다. 됐죠? 이걸 비교해서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뒷번에 공판 절차 아닌 했고 그 다음에 리얼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해자 신문 시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론이 없는 때 자, 우리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해자 신문 이게 뭔데 여러분들?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해자 신문 이게 영장실질심사죠.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변호인 없으면 국선을 선정한다 했죠. 여기 변호인 선정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1심까지 틀립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국선 선정 효력이 소멸해요.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언제까지 간다고요? 1심까지 간다 했죠. 그렇죠? 그다음 위헌번에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연령지능 교육 정도 했죠 우리 2급 시각장애. 여기 이제 하나 검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더라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틀립니다.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죠.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령지능 교육 정도 말이죠. 어때요? 여기서는 여러분 조금 좀 틀리라고요.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출제하려고 여기 보세요. 여기 구속영장 청구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렇게 이 바꾸는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 함정을 판 겁니다. 됐죠? 자, 우리 변호인 이 정도 한번 해보고요. 여기 쭉 가다가 다 뭐 이런 류 정도입니다. 뒤에 우리 증거 개시에 관한 문제를 좀 한번 볼게요. 다음번에는 이 문제를 좀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이 시간을 최대한 없애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증거 개시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증거 개시. 자, 여기 나오네요. 증거 개시. 우리 경찰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보세요. 자, 여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기일이나 공판 준비 절차에서 현장 부재 심신 상실 미약 주장을 한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무리해 무리한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들어줘. 자, 피고인 변호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동사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자 여기 현장 부재 심신 상실 미약 등 그런 주장을 한 때 그렇죠. 자 주장을 했을 때 검사는 피고인한테 야 개시해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한적 증거 개시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다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적이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에 목록하고요. 목록 그리고 뭐 서류 또는 물건 즉 서류 등 열람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피고인은 뭐 열람만 맞죠, 그죠? 변호인이 있으면 열람만. 그다음 D급번에 검사는 서류 등의 열람사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행하지 아니할 때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거 신청 못해요. 리얼번에 법원은 증거 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즉시항고 안 되죠, 그죠? 법원이 보여줘 라고 하면 무조건 보여줘야지. 여기 대해서는 불복 안 됩니다. 그다음 검사는 열람사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는 자 보세요. 여기 7일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숫자 나오면 틀리다 라고 했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숫자 말고 체크봐 채팅창에 아니 말을 해봐. 음소거 제거해가지고 이런 말해. 여러분 제가 할 수 있게끔 해놨어. 내가 설정해두었어. 뭐 누가 한번 말해봐봐. 지체 없이. 그렇지.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제되는 입시가 있어요. 여기 서면이죠. 이 서면은 또 바꿉니다. 뭐 서면 또는 구술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통해서는 여러분 자 이 문제를 우리 기출문제집을 내가 뗐다는 것은 이 지문은 서면 이것을 구술, 서면 구술 이렇게 출제하기도 해. 이 7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가 들어가야 맞아. 이렇게 해서 문제를 딱 떼낼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기출문제집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류의 문제고 이제 공소장 변경 한번 다뤄보죠.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다루실 때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변형을 안 해요. 원래 기출문제는 문제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 여기 변호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래요. 그럼 여기 7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 7번 문제도 똑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7번 문제. 증거 개시에 들어간 공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 개시 신청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만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증거 개시라는 것은요. 기소 이후에는 가능해요. 기소가 되고 나면은 검사하고 피고는 대등한 지위에 오르거든요. 그리고 기소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검사가 새롭게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기소 이후에는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가 좀 지지나고 이게 좀 그러면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리가 좀 나면 음소거를 좀 해. 말을 할 때만 너희들이 일단 그걸 해제하고 하고. 됐지? 오케이. 그 다음 2번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은 공소되기 후에 검사가 번호하고 있는 서류 등의 일람사 신청할 수 있으며 증거 보전 처분. 이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 증거 보전 처분, 증거 보전 우리 지방법원에 판사가 하는 거죠. 기소 전에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예, 옳은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증거 보전 같은 경우에는 보전을 행한 판사의 속 법원이 보관한다고 했죠, 그죠? 이때 판사의 허가를 얻으면 열람동사가 된다 했어요. 바로 그것을 지문으로 출제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왜? 우리 소송법 전체를 좀 알 수 있어야 이 문제는 풀립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 열람동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행하지 않은 때 해당 증인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틀리죠.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자, 형사소송법은 검사 열람사 거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 대해서 검사에 적시한고 규정하고 있다? 아니죠. 적시한고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 보조인은 중요치 않아요. 제가 보조인 중요치 않다 했죠. 보세요. 문제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변호인, 내가 A급이라 했죠. 중요하다 했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A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말고요. 방금 저처럼 여러분 경찰 채용 문제, 저는 국가직 7급도 보고 했지만 여러분 경찰 채용 문제 딱 몇 개, 좀 이제 첫 일수라는 좀 지문이 길지 않은 거 이런 거 좀 뽑아가지고요. 딱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시간 남으면 좀 더 문제를 몇 문제 더 다뤄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좀 넘어가고요. 동일성 이런 것들은 7급에 좀 나와요. 넘어가고 이 부분은 경찰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경찰 문제를 다뤄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 14년 경찰 1차 문제인데 이 또 개수로 물어봤죠. 이게 그 당시에 20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받았던 문제예요. 합격하는 친구들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합격한 친구도 거의 대부분 틀렸어요. 내가 이 문제를 맞춰가지고 합격한 친구 있잖아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이러면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공부했던 걸 한번 해볼게요. 공장 변경이 없는 경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요. 보세요. 공장 변경이 없어도 인정 가능한가? 자, 보세요. 미수입니다. 이제 예비. 자, 미수 예비. 공장 변경을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죠. 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문제 푼다니까요. 그 다음 여기 기수 나왔죠? 뭐 미수. 자, 기수에서 미수. 해야 돼? 할 필요 없어?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하자. 안 해도 돼요. 그렇지. 기미, X. 여러분 얼굴에 기미 끼면 돼, 안 돼? 기미. 안 돼. 아, 절대 안 돼요. 미기는 미수에서 기수로 갈 때는 공장 변경 해야지. 됩니다. 미수에서 기수 해야 되고 기미는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나 딱 세트를 기억하면 좋죠. 자, 그다음 이쪽으로 와서 특수 강도입니다. 특수 강도, 특수 공갈. 자, 제 이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해야 돼, 할 필요 없어. 공장 변경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죠. 제 이름이 다르면. 그 당시 합격한 친구들 다 틀리거든. 이거 거의 대부분 틀린 문제라 해서 20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자, 작물보관제, 업무상 과실작물보관제 어떻습니까? 작물보관이고 업무상 과실작물보관이에요. 이걸 뭐 더 글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 공장 변경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살인죄, 폭행치사죄 어떻습니까? 제 이름이 다르죠? 달라요. 해야 돼, 할 필요 없어? 해야죠. 그쵸? 공장 변경 해야죠. 그 다음에 이거 나왔네요. 실체적 경합범, 포괄일죄, 재수평가를 달리하는 거죠. 해야 돼, 할 필요 없어? 공장 변경 할 필요가 없어. 없죠.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업무상 과실치사, 단순 과실치사. 제 이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업무상 단순 글자 다르잖아요. 과실치사는 같지만 앞에 업무상 단순 이게 다르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어떻습니까? 자, 여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글자 부분은 같죠? 여기까지는 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 허위라는 글자가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공장 변경해야 될 필요 없어.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 반대로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때는요. 안 해야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올 때는 공장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필요 없죠. 어떻습니까? 가장 그 당시에 20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라고 했고 전범위 20문제 중에서 14년 경찰 1차에서 실제로 최종 합격한 친구들의 대부분이 틀린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우리 1단계 강의로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2단계 가면 이런 내용들도 다 보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장 변경.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나머지는 뭐 식은 죽먹기예요.
자, 그러면 준비에 관한 문제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이 문제도 너무 쉽잖아요. 이것도 경찰 문제 내보세요. 이제 해보세요. 특수절도, 장물음반, 글자 다르제, 공장 변경 해야 돼. 명예훼손 모욕 다르제 해야 돼. 자, 특수강도, 강간, 미수, 특수강도. 특수강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네, 그죠? 그러니까 공장 변경 필요 없어요. 왜? 축소가 됐으니까. A, B죄로 유사한 것을 뭐 A죄만 인정되는 거죠. 이 A죄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여기 강도, 강간, 강간. 보세요. 자, 강도, 강간죄, 강간죄 들어가 있죠? 필요 없는 거예요. 살인, 폭행치사 또 나왔네요. 필요한 거예요. 왜? 제 이름이 다르잖아요. 특수강도, 특수공갈 또 나왔네요. 글자 다르죠? 제 이름 다르죠? 공장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쉽죠? 이거 아침 모의고사 내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 정답률 아주 뭐 낮습니다. 자, 이렇게 공장 변경 문제는 계속 제가 이렇게 옮겨봐도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어이구 뭐 중요한 A급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A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풀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다 풀면 여러분 훨씬 더 연습이 되고 좋기는 하죠. 자, 끝이 없네요.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거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소 취소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닌 이상 보세요. 공소 취소 에게게 하나, 에게게 하나, 에게게 셋.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 거의 C급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유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보면 이런 것도 바로 알 수 있다고요. 공개주의 관한 문제. 공개주의는 이게 7급 문제인데 그 공개주의라는 거요. 여러분 여기 검사의 공소되게 될 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재판 과정을 공개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공소되기 전까지 공소의 여부나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해서 공개주의에 위반되진 않아요. 공개주의라는 것은 재판 과정을 공개한다는 것이니까요. 방청인 수를 제한하는 것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 이 3번은 우리가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지금 아직 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출문제 풀다가 전혀 모르는 질문 나왔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뒤에 가서 할 겁니다. 그다음 4번. 자, 여기에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법정에서 녹화 촬영 중계 방송 즉 허가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인 다음에 맞아 틀려? 틀리죠. 그렇죠. 매스금 공개는 제가 또는이랑 글자에 동그라미 하라고 했는데요. 피고인의 동의와 재판 허가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요. 공고이익과 재판 허가 가능합니다. 내가 왜 웃으냐면요. 여기에 준혁이가 가족들 기다리다가 화내지 않느냐. 화내! 화는 안 내요. 내 이제 나가면 그러니까 참 고마운데 나가면 다들 수고했다라고 합니다. 다들 수고했다 하고 와이프도 고생했다 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제 애들 엄마는요. 나가면 애들 너무 힘들어하지 않냐고. 남편 걱정은 안 하고 말이죠. 나가면 애들 오늘 낮에도 계속 그거 하고 힘들지 않냐. 당신도 힘들겠다. 라고 하면서 뭘 챙겨줍니다. 그래서 나는 고맙더라고요. 애 새끼들도 나가면 우리 큰애는 뭐 게임한다고 지금 관심 없습니다. 우리들 막둥이는 나가면 아빠 고생했다 하고 오늘 형아애들 누나애들 잘 가르쳤냐고 하고 합니다. 제가 미안죠 제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준비는 쉬우니까요. 이 정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크 전부 다 자, 오늘 기출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앞에 우리 퀴즈를 가지고 했잖아요.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 것 중에 뭐 좀 어떻습니까? 빨리 말해주세요. 이제 우리 괜찮은데요? 기출 문제가 이거 기출 좋은 것 같아요. 기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퀴즈보다는 이 기출이 괜찮은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너희들 오늘 고생 많았고 오늘 너희들도 푹 쉬고 그리고 내일 누적 모의고사 잘 보고 주말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보자. 우리 목요일에 예습 강의 할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예습 강의 할 테니까 그때도 참여하고. 자, 너희들 일요일 정도에